국내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700억 원 가까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도 전세 보증금까지 압류하고 있어 가혹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성 햇마늘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늘장이 선 의성 전통시장에는 마늘을 사기 위해 전국에서 상인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영문담 소식 오늘은 명문대 진학률이 좋다는 이유로 방치됐던 학생 인권 침해를 학생들이 폭로해 관련 교사 10명에게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에 나흘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35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서 메마른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나흘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를 비롯한 경북 12개 시군의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확대 강화된 가운데 오늘도 33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와 안동의 한낮 기온 35도로 평년보다 6도가량이나 높겠고요. 칠곡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볕이 강하다 보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비상입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또 대기 정체로 아침과 밤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음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불볕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700억 원에 가깝습니다. 고액 체납자도 물론 있겠지만 상당수가 사업 실패 등 생계형 체납으로 추정이 되는데 대구시가 이들의 전세 보증금까지 압류하고 있어 가혹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까지 대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693억 원. 이 가운데 5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5만 6천여 명입니다. 대구시는 이들의 재산을 조회해 임차 보증금이 2천만 원이 넘는 440여 명에게 이를 압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주택 임차보증금 19명, 상가 임차보증금 76명 등 100명에 가까운 지방세 체납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압류당했습니다. 주택 임차보증금을 압류당한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은 147만 원이고 상가 보증금을 압류당한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은 171만 원입니다. 고액 전세 임차 보증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표시도 되지 않고 그렇게 재산을 혹시 은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창안해서 저희들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절반 정도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이른바 생계형 체납으로 추정되는 만큼 임차 보증금까지 압류하는 조치는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거권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에서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2천만 원 이하의 임차 보증금은 압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수나 납부 의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차 보증금이 2천만 원 넘는다고 압류하는 것은 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진 게 임대차 보증금밖에 없는데 이것을 박탈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제 홈리스가 되든 아니면은 쪽방에 가든 아니면은 이제 고시원에 가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가족 해체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은 당연하지만 불황으로 세금을 못 낸 서민들의 주거권까지 박탈하는 행정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국내 최초의 원전으로 지난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됐습니다. 고리 1호기가 폐쇄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의 원전으로 지난 1978년 처음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 원자로가 19일 0시를 기해 영구 정지됐습니다. 설계 수명을 10년이나 연장한 노후 원전으로 잦은 사고와 고장으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역사적인 고리 1호기 폐쇄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공약이 어떻게 이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탈핵단체들은
고리 1호기 폐쇄와 관련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고리 1호기 폐쇄되는 날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에너지 전환 공약을 내면서 월성 1호기 폐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약이 이행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법원이 이미 판결했고 경주 강진 이후 600여 회 이어진 지진 때문에 원전 안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진이 크면 제일 지금 여기서 걱정되는 게 원전이니까요. 언제 그 문제가 터져서 사실 뭐 어려운 그 재난이라는 게 예고 없이 닥치는 거니까 늘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월성 1호기 폐쇄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전면 백지화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한울 원전과 신고리 5, 6호기, 삼척과 영덕 원전 등 이미 시작했거나 계획 중인 신규 원전을 모두 백지화하는 탈핵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되는데 이것이 탈원전의 출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저희들은 많은 교훈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로드맵이 잘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19일 열리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탈핵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어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질문을 실시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의식 의원은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달서천 북부 하수 처리장의 지하화 문제, 상리 음식물 처리장과 관련한 시정 질문을 합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이 인사청문회 시행 관련 시정 질문을 하고 장상수, 이귀화, 김재관, 조홍철 의원의 5분 자유 발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시정 질문을 오후 2시부터 TV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마늘의 고장 의성에서 햇마늘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들녘은 수확기 한창이고 또 시장은 마늘로 가득 채워졌는데 의성 마늘을 사기 위해서 전주에서 대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환 기자입니다. 바닥에 비닐을 걷어내고 기계가 마늘을 캐놓으면 인력이 투입돼 마늘을 묶은 뒤 차로 실어 날라야 마늘 수확이 끝납니다. 6월 중순에 의성 들녘. 마늘 수확은 항상 더위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올해 의성의 마늘 면적은 1,539헥타르로 전국 한지형 마늘의 32%를 차지해 최고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작황은 뭐 가문요랑하고는 괜찮다. 의성 전통시장은 마늘장이 서게 됐습니다. 70여 개 점포마다 마늘로 채워져 햇마늘의 알싸한 향을 풍깁니다. 농민들이 차로 마늘을 내려놓으면 상인들은 크기별로 선별해 다시 묶습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만들어지면 전국의 상인들이 와서 흥정해갑니다. 천 한 200~300만 원 정도 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마늘보다 의성 마늘을 많이 찾기 때문에. 마늘 소매 가격은 100개들이 한 접에 평균 2~3만 원 선으로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작황이 좋지 않지만 공급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의성 마늘 가격이 높아도 일부러 마늘을 사기 위해 의성까지 오는 건 품질 때문입니다. 아 진짜 마늘 사러 오셨어요? 네. 다른 게 아니고? 네, 일부러요. 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주부들은 다 알 거예요. 의성군은 5일장을 맞아 이벤트 행사를 하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의성 전통시장에 의성 마늘 사러 많이 오셔서 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성 전통시장의 마늘전은 지금부터 김장하기 전인 10월까지 햇마늘을 판매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미술관이 선뜻 다가서기 어려운 현대미술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3개의 전시회를 동시에 열고 있습니다. 국내외 작가들이 함께하는 전시회와 또 대구 출신 작가를 지원하는 전시회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폭포를 연상시키는 7m 높이의 설치 영상. 관람객이 직접 공간 안에 들어가면 공포스러운 환영과 음울한 음향을 체험하게 됩니다. 대구미술관의 메인 전시 고스트입니다. 죽음과 영혼, 환영 등 인간을 두렵게 하는 무형의 존재들을 고스트로 보고 영혼과 육체, 사회 속에나 두 가지 섹션으로
국내외 9명의 작가가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출신 한무창 작가의 꽃들의 충돌전. 작가는 사소하지만 의미 있게 다가온 경험이나 상황에 대해 왜 그럴까라고 끊임없이 자문하며 창조한 추상적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대구미술관이 대구 경북 지역 작가를 발굴해 지원하는 프로젝트 전시회로 모두 100색으로 연출된 공간에 회화, 드로잉, 설치 작품 등 80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지 또 우리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검은색도 아닌 회색도 아닌 또 자연스러운 풍경도 아닌 이 백색 공간에서 정말로 자세하게 탐구를 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매체 연구 긴장과 이완전은 회화, 조각, 설치, 사진, 미디어 아트 등 매체의 특성을 변형하거나 깊숙이 파고드는 방식, 매체가 가진 다른 요소들을 조합한 방식 등 다양하게 시도한 작품 60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대구입니다. 사실 그만큼 중요한 역사성과 자양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들 시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 전시가 보다 더 조금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대미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새 전시회는 오는 9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제27회 대구국제현대음악제가 모레 21일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개막해 이달 23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대구국제현대음악제는 국내외 현대음악의 창작과 연주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학술대회이자 젊은 작곡가들의 축제로 사흘 동안 연주회 8번, 세미나 2번, 워크숍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최근 대구에서도 바나나 열매가 열려 화제가 됐었는데요. 광주의 한 가정집에서도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류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온난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꽃이 핀 줄기 끝에서 바나나류의 열매 50여 개가 달렸습니다. 10여일 전 모습을 보인 뒤 어른 새끼손가락만한 크기까지 자랐습니다. 잎이 커서 여름철 햇볕 가리기용으로 쓰기 위해 8, 9년 전 집 앞 화단에 심은 이후 처음으로 열매가 열렸습니다. 한 번도 보온 시설을 해준 적이 없는데 열매가 나오자 집주인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곳에나 이런 것을 구경했지. 노지에서는 구경 못 해봤죠.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집에서 심은 놈이 여니까 참 더 신기하기도 보이고. 바나나류의 아열대 작물은 겨울철 최저 온도가 10도 이상은 돼야 재배가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온실 재배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만큼 농업 전문가들 역시 보기 드문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반응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가정집에서도 바나나류의 열매가 열려 화제가 됐습니다. 노지에서 열매를 맺은 바나나류의 아열대 작물이 한반도의 온난화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학생들이 SNS에 폭로하면서 시작된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학생 인권 침해와 관련해 교사 10명에게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 학교 교사들의 가혹 행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지만 학교 측이 명문대학 진학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교사가 여학생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SNS엔 한 학생이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뺨을 맞았고 다른 학생은 안경이 날아갈 만큼 머리를 맞았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학생 인권 침해 고발이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자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고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교칙을 어길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 폭행과 심한 욕설, 비하 발언을 한 교사 10명에 대해 1개월 정직과 감봉 등 무더기 징계를 내린 데 이어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도 발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새로운 학교로 거듭나도록 우신고는 울산 지역 일반고 가운데 최근 이른바 입시 명문학교로 부각됐지만 체벌과 지나친 학생 규제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시대의 변화에 걸맞지 않게 과도한 훈육을 해온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수많은 학생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뒤였습니다. MBC 뉴스 유영세입니다. 대구시 여성회관은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여성을 위해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홈플러스 7곡점에서 찾아가는 취업 상담 서비스인 굿잡버스를 운영합니다. 오늘 굿잡버스에서는 동아쇼핑 강북점과 장보고 식자재마트 등 4개 업체에서 현장 면접을 실시해 34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맞춤형 취업 상담과 직업 적성 검사, 직업교육 훈련 안내와 구인업체 이력서 접수 대행 등의 서비스가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대구에서도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은 대구시가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편 대구 수성구 의회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달서구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이 대구시가 지급하고 있는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한 달에 5만 원에 불과하다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 논산시 등 23개 시군에서는 10만 원, 세종시와 서산시에서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른 시군 수준으로 올리든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협의를 통해서 통일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대구의 65세 이상 참전 용사는 15,900명이고 80세 이상은 5,500명으로 대구시는 참전 용사 명예수당으로 1년에 95억여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활 사업의 홍보와 인식 개선, 판로 확보를 위해서 자활센터 생산품을 판매하는 별별 순회 장터가 열립니다. 대구 광역자활센터는 내일과 다음 주인 27일 동구청과 북구청에서 순회장터를 열어 자활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홍보 판매하고 수익금은 자활센터 참여 주민들의 취업과 창업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활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로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기능 습득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대구 지역에는 9곳이 있습니다. 나흘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33도로 웃도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대구와 안동의 한낮 기온 35도로 평년 기온보다 6, 7도가량 높겠고요. 칠곡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남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과 밤에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낮 기온 35도 예상됩니다. 문경과 상주, 구미의 낮 기온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봉화의 낮 기온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의성 36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 31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예상됩니다.
이번 주 뚜렷한 비 소식 없이 30도로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